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정치 세력이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이 진행될 때 그것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애국단체 자유진영에서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발표를 하지 않았냐? 이스라엘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무바라크가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좌익들은 원래 이슬람 편이니까 이슬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고 또 무바라크가 김정일하고 친하니까 김정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김정일 친구가 넘어가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중동의 이 민중혁명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입장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하여튼 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한나라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개헌 특위를 뭐 당내에 만들기로 했답니다. 개헌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개헌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논의를 하는데 우선 지금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뭘 개헌할지 모르겠고 뭘 개헌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뭘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개헌 특위를 만듭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개헌은 절실한 이유가 있어야 개헌이 되는 건데 개헌은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비유한다면 수술입니다. 수술 중에서도 대수술이에요. 사람의 골격에 상처를 주는 대수술을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하지도 않고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관광에 비교하면 어디로 가겠다 하고 관광객을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가는지 밝히지 않고 일단 관광객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가는 관광단입니까 하면은 그 가이드가 한다는 이야기가 묻지 말라고. 그게 묻지마 관광이죠. 묻지마 관광. 지금까지 내 외국에서도 개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개헌하자고 나오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이거는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온순하니까 그런 막대묵은 행동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한국의 애국진영 기성세대 보수진영은 우리가 하면 무조건 따라올 사람들이니까 하고 이런 희한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구정 전에 한 이야기가 요약을 하면 이래요.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정리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문장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대목만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8.15 때 개헌을 제안했는데 굉장히 빨리 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말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 영원함이 싸우게 되고 영남에서도 야당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의원이 나와야 지역의 균형이 됩니다. 선거법을 바꾸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구역도 100년 전에 문경시대 때 만든 것이어서 행정구역끼리 싸웁니다. 행정구역도 정보화 시대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남녀 동등권, 기후 분야, 남북 관련 문제 등도 헌법에서 손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하고 시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리당략으로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도 없고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도 뭘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뭘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 이게 대부분은 헌법 개정 없이 행정구역 개편, 뭐 기후변화, 남녀 동등권, 뭐 이런 건 전부 다 법률 개정으로 충분해요. 선거법 바꾸는 것. 다 법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언뜻 비춰지면 남북 관계에 손볼 게 많다. 그 다음에 이재호라는 사람이 띄우는 걸 보면은 품권력 무슨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핵심은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려는 거 아니냐? 남북 관계를 규정한 몇 가지 조항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솔직히 이걸 해야 된다. 대통령 중임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개헌 논의를 할 자격이 없고 개헌 연구를 하면 돼요. 개헌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해가 그 과정 속에서 개헌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개헌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률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만 개헌에는 7, 80%가 최소한 동의를 해야 돼요. 개헌을 걸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55대 45로 가결됐다. 그 나라는 갈라집니다. 80대 20으로 돼야 돼요. 80대 20. 55대 60대 4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개헌은 그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40%가 그 진로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개헌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도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돼요. 10년, 20년, 30년 이루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특히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 남북한 관계의 조항을 바꾸겠다는 것은 매우 심대한 문제입니다. 심대한 문제. 집을 문짝을 바꾸겠다는 정도의 개헌이 아니고 양옥집에서 기와집으로 바꾸겠다. 2층 집을 4층 집으로 짓겠다. 이게 개헌입니다. 이게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도 안 하고 암중을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헌하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에 어떤 음모가 있고 여기에 사기성이 있는 거죠. 사기. 이 사기 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죠. 사기 치려는 금강산으로 가자 하는 관광객을 모집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빼돌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런 음모가 아니면은 이런 개헌론은 나와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이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딱 두 사람, 이명박, 이재호. 두 사람은 우선 헌법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이재호 두 사람은 경제, 제발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 두 사람이 헌법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 무자격자입니다. 헌법에 관한 한 이명박, 이재호는 무자격자입니다. 첫째, 두 사람이 헌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헌법의 내용을 몰라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옛날 하는 이야기가 북한을 국가로 자꾸 불러요. 북한을.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라고 지금 통칭을 합니다. 국가라고. 북한을 국가라고 한다는 것은 헌법 제3조를 없애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꾸려면 첫째, 그 전에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가진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 헌법을 바꾸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헌법을 수호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헌법을 수호한 적이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민노당 아닙니까? 민노당. 민노당은 정강정책 행동이 딱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 노선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주의 지향, 연방제 통일. 이 네 개가 민노당의 정강정책과 행동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그걸 또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헌법 제8조에 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위헌정당으로 규정해가지고 해산 절차를 밟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밟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또 다른 헌법을 만든다면 그 헌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있는 헌법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무슨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고 떠들고 나옵니까? 자기가